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갑 속에 로또 한 장 들어있지 않나요? 아니면 오늘 퇴근길에 로또 한 장 사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 로또 사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로또 구매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절대적인 비밀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월요일에는 절대 로또를 사면 안 되는 과학적인 이유. 두 번째, 10년 전 한 아저씨가 꿈에서 본 숫자로 연속 당첨된 진짜 사연.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로또 번호에 숨겨진 패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로또 구매 패턴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직접 만난 로또 당첨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한 가지 습관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실제 로또 당첨자 20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50대 후반의 아저씨였어요. 평생 로또라는 걸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이상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아, 내일 분식집 앞 복권방에 가서 이 숫자들로 로또 한 장만 사라고 하시면서 6개의 숫자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꿈을 잘 안 꾸시는 분인데다가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잠에서 깨자마자 메모장에 숫자를 적어놨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로또가 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분식집 단골 손님이었던 대학생한테 물어봐서 로또 사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복권방에 가서 어머님이 알려주신 숫자대로 한 장을 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1등 당첨이었어요. 당첨금이 14억이었거든요. 이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단순히 당첨됐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로또를 산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구매한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만난 다른 당첨자들도 대부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로또를 샀고 오후 시간대에 구매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월요일에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당첨 확률이 다른 요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통계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월요일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직감이나 영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면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한 주의 피로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도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시점이죠. 이런 심리적 상태가 로또 번호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권방의 분위기예요. 월요일 복권방은 대체로 울신연스럽죠. 주말 동안 당첨 발표도 끝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무거운 분위기랄까요? 반면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사람들도 많고 활기찬 분위기거든요. 이런 환경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시간대예요. 제가 만난 당첨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오전보다는 오후에, 그것도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로또를 구매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 시간대가 왜 좋을까요? 이건 우리 뇌의 바이오리듬과 관련이 있어요. 오전에는 논리적 사고가 활발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직관적 사고가 더 발달하게 돼요. 로또 번호 선택은 논리보다는 직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대가 더 유리한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발견이 있었는데 비 오는 날에 로또를 산 당첨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내성적이 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번호 선택이 오히려 더 독창적이고 남들과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약속드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0년 전 한 아저씨의 연속 당첨 사연 말이에요. 이분은 부산에서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평생 로또를 꾸준히 사오신 분인데 한 번도 5등상 이상 당첨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정말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해요. 꿈속에서 큰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물고기 배를 갈라보니까 안에서 6개의 구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구슬에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었는데 깨어나서 그 숫자들을 기억해 보니까 정말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그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 퇴근하고 나서 그 숫자들로 로또를 한 장 샀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당첨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2등 당첨이었어요. 당첨금이 5천만 원 정도였는데 평생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꿈을 또 꾸신 거예요. 이번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큰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는 꿈이었는데 그 과일을 까보니까 또 6개의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첫 번째 당첨 이후라 이번에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숫자들로 로또를 샀어요. 그리고 결과는 또 2등 당첨이었어요. 이번에는 당첨금이 7천만 원이었고요.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연속으로 5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매번 1등은 아니었지만 2등이나 3등을 번갈아가며 당첨됐어요. 그 택시 기사 아저씨는 결국 총 3억 원 정도의 당첨금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꿈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몇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째, 모든 꿈에서 뭔가가 열리거나 깨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물고기 배를 가르거나 과일을 깨거나 상자를 열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건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 기운이 터진다는 의미라고 해요. 둘째, 꿈속에서 나온 숫자들이 대부분 물이나 자연과 관련된 상황에서 나타났어요. 물속에서, 나무에서, 땅에서 나오는 식으로 말이죠. 이것도 흥미로운 공통점이었어요. 셋째, 모든 꿈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꾸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대를 도교에서는 인시라고 부르는데 영적인 감수성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저씨한테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속 당첨이 끝난 이후에도 가끔씩 비슷한 꿈을 꾸시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당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꿈에서 본 숫자를 바로 그대로 썼는데 요즘은 혹시 이 숫자가 맞나? 하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본 숫자에 자기 나름대로 가감을 해서 번호를 바꾸거나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숫자로 채운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로또 당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나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수함이 깨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로또 번호에 숨겨진 패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또 번호가 완전히 무작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추첨 과정 자체는 무작위가 맞아요. 하지만 그 무작위 안에도 미묘한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지난 10년간의 로또 당첨 번호를 전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은 한 자리 숫자를 좋아해요. 1번, 2번, 3번 같은 숫자들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당첨 번호를 보면 이런 한 자리 숫자가 6개 중 3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숫자 조합들이 있어요. 생일, 기념일,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숫자들로만 구성된 로또 번호의 당첨 확률은 일반적인 확률보다 훨씬 낮아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숫자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런 번호가 당첨이 되면 당첨자가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첨금이 몇백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번호들의 실질적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숫자 조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30번대 이상의 높은 숫자들이 여러 개 포함된 조합이라든지 연속되지 않는 홀수나 짝수들로만 구성된 조합 같은 것들이요. 제가 만난 당첨자들의 번호를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이런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패턴의 번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번호들로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서 1등을 독차지하거나 많아봤자 두세 명이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당첨자들이 번호를 선택한 방식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특별한 계산이나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끌리는 느낌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당첨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복권방에서 로또 용지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숫자들을 찍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숫자들이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숫자들이었대요. 또 다른 당첨자는 꿈에서 본 장면을 바탕으로 번호를 선택했는데 그 장면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어떤 건물의 주소 번호, 지나가던 버스 번호, 우연히 본 자동차 번호판 등등 말이에요. 깨어나서 그 숫자들을 조합해 봤더니 정확히 6개가 나왔고 그대로 로또를 샀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로또 당첨의 핵심은 무의식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해서 선택한 번호보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직감을 따라 선택한 번호가 더 높은 당첨 확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무의식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상이에요. 로또를 사기 전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해보세요. 숫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우고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숫자들이 있으면 그걸 메모해 두세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숫자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 간판 번호, 지나가던 차의 번호판, 영수증의 번호 등등 말이에요. 특히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는 숫자가 있다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꿈 일기를 쓰는 거예요. 꿈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기록해 두는 거죠.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약속드린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로또 당첨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한 가지 습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로또 당첨자들이 당첨금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첨되면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 사치를 부리거나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당첨자들 중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나눔이었어요. 당첨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꼭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돼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가족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한 당첨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당첨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던 게 하늘에서 보시고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금도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당첨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 꽁꽁 쌓아두면 썩는 물처럼 좋지 않은 기운이 생겨요.
계속 흘려보내고 순환시켜야 더 큰 복이 들어와요.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당첨자들이 나중에 또 다른 행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로또에 또 당첨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이 잘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반대로 당첨금을 혼자서만 쓰려고 하거나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에요. 이건 우주의 법칙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받은 만큼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돌아오고 혼자서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 길에서 마주친 노숙자에게 따뜻한 빵 하나 사드리는 것,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복권방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로또에 당첨되신다면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럴 때 진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실용적인 로또 구매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로또를 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먼저 로또를 사러 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혹시 당첨될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당첨될 거야 하는 강박적인 마음도 좋지 않고요. 가장 좋은 마음가짐은 당첨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이에요. 마치 친구와 함께하는 가벼운 게임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런 마음일 때 오히려 직감이 더 잘 작동해요. 복권방에 도착하면 먼저 잠깐 둘러보세요. 복권방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기분인지 말이에요. 만약 복권방 안이 너무 어수선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다른 복권방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로또 용지를 받아들 때도 조심해야 해요. 여러 장 중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용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펜을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권방에 놓여 있는 여러 개의 펜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 선택하세요. 이제 번호를 선택할 차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용지를 보면서 숫자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러다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숫자들을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6개를 완성하세요. 만약 선택하기 어려운 숫자가 있다면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숫자가 좋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번호 선택이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선택한 숫자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지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불안하거나 찜찜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로또를 구매할 때는 가능하면 현금으로 결제하세요. 카드보다는 현금이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로또를 구매한 후에는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잠깐 산책을 하거나 차 한잔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좋은 기운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로또를 어디에 보관할지도 중요해요. 지갑에 그냥 넣어두지 마시고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집 안에 가장 좋은 자리에 보관하세요. 침실보다는 거실이 좋고 어둡고 습한 곳보다는 밝고 깨끗한 곳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로또를 산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에너지가 생겨요. 이미 일은 끝났다.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세요.
당첨 발표일까지는 평소보다 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등의 작은 선행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건 확실해요. 당첨 번호를 확인할 때도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조급하게 확인하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만약 당첨되지 않았다면 다음 기회에라는 마음으로 넘어가세요. 절대 실망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다음 기회의 운까지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당첨됐다면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혼자만 기뻐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세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좋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로또 당첨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또 다른 습관이 있어요.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거죠. 아주 작은 것들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들이 건강하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많은 당첨자들이 증언해요.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말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직감도 생긴다는 거죠. 많은 당첨자들이 로또를 사기 시작한 시점을 물어보면 삶의 패턴이 규칙적으로 변한 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거나 금연이나 금주를 했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은 그런 좋은 운의 흐름 중에 하나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로또와 관련된 몇 가지 미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인터넷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로또 관련 미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유명한 미신 중 하나가 연속 번호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 2, 3, 4, 5, 6 같은 연속 번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번호는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틀린 얘기예요. 1, 2, 3, 4, 5, 6이 나올 확률과 다른 어떤 6개 숫자 조합이 나올 확률은 정확히 똑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연속 번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당첨되면 당첨금을 나눠 가져야 할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은 맞아요. 또 다른 유명한 미신은 홀수와 짝수의 비율에 관한 거예요. 홀수 3개, 짝수 3개로 맞춰야 당첨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 당첨 번호들을 분석해보면 홀수와 짝수가 적절히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해요. 큰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가 더 자주 나온다는 미신도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일이나 기념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1부터 30일까지의 숫자를 더 자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32번부터 45번까지의 큰 숫자들이 덜 선택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정 복권방에서 당첨이 잘 된다는 미신은 어떨까요? 이건 반반이에요. 수학적으로는 모든 복권방의 당첨 확률이 똑같아요. 하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어요. 과거에 큰 당첨이 나온 복권방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로또가 팔리게 되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당첨이 잘 나는 복권방이라는 소문이 돌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더 긍정적이 돼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보름달에 로또를 사면 당첨 확률이 높다는 미신도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당첨자들이 실제로 보름달 근처에서 로또를 샀다고 증언해요. 달의 인력이 인간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보름달이 직감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꿈에서 본 숫자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미신은 어떨까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여요. 특히 아주 생생하고 인상적인 꿈에서 본 숫자들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꿈에서 본 숫자를 억지로 해석하거나 변형시키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써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로또를 살 때 기분이 좋아야 당첨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당첨자들 대부분이 로또를 살 때 기분이 좋았다고 기억하거든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산 로또는 거의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로또를 사러 가기 전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같은 번호를 계속 사면 언젠가는 당첨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수학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매 회차마다 당첨 확률은 항상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번호를 계속 사다 보면 그 번호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그런 강한 의지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같은 번호로 수년간 계속 사다가 당첨된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매번 다른 번호를 사는 것과 차이가 없지만 본인의 신념이 강하다면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로또 당첨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먼저 당첨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당첨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해서 세금 문제나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많은 당첨자들이 이런 준비 없이 당첨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큰 문제를 겪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생활 패턴을 급격하게 바꾸면 안 돼요. 서서히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해요. 당첨 사실을 알게 되면 갑자기 친해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진짜 친구와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당첨금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돌아와요. 꼭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신의 형편에 맞는 선에서 꾸준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당첨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첨 이전의 꿈과 목표를 잃지 마세요. 많은 당첨자들이 돈을 얻은 후에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돼요. 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로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로또는 분명히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게임이에요.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꾸준히 노력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또 당첨은 그런 긍정적인 삶의 결과로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첨을 위해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당첨도 되었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설령 로또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로또를 사면서 가졌던 꿈과 희망 자체가 이미 값진 거니까요.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정말로 로또에 당첨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